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4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소폭 오르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버스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입석 탑승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노후와 퇴직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4.9%가 은퇴 이전에 퇴직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04%, 0.76포인트 오른 2013.4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1,62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7억 원, 1,246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순매수를 보이며 총 65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증권, 은행, 서비스업 등이 1에서 2% 내외의 약세를 보인 반면 철강금속과 운송장비, 보험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2.17%, SK하이닉스가 2.51% 올랐고 포스코와 LG화학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네이버가 3.39% 빠졌고 KTNG도 2.53%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3억 1,112만 주, 거래대금은 3조 8,9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날 모처럼 대형 수출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때문인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놓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수출주들이 모처럼 웃었습니다. 현대차는 1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2.17%, 5천원 오른 23만 5천원의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아차 역시 1.08% 오르며 이틀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는 전날 4% 넘게 상승한 데 따른 부담감에 장 마감 직전 하락 반전하며 0.35% 빠졌습니다. 양혜정 이트레이드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자동차주의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환율에 더욱 민감해졌다면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원화 약세 수혜주로 분류되는 전기전자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08% 오른 132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2.51% 올라 6거래일 만에 5만 원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LG전자 역시 0.41% 오르며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4.7원 오른 1,032.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9.2원 급등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세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대외적으로는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날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네이버에 대해서 이 시장의 전망이 상당히 엇갈린다고요? 네,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해외 상장을 추진하면서 지분 100%를 보유한 네이버의 기업 가치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2만 8천원 떨어진 79만 9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전 일본 자회사 라인의 도쿄 증시 기업 공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라인의 IPO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실망감이 퍼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라인의 폭발적인 성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모회사인 네이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창영 동명증권연구원은 라인은 현재 가입자 수가 4억 8천만 명을 넘었고 최근 가입자 증가율, 매출액 성장률 면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면서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2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8위권인 기아차를 단숨에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 연구원은 전날 옐런 미 연준 의장의 미국 SNS 기업의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발언이 오늘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라인의 매출 성장성이 뛰어난 만큼 상장 이후 네이버의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미송 현대증권 연구원은 라인 상장 시 신주 발행과 구주 매출 비중에 따라 네이버가 라인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네이버가 라인의 IPO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실마감이 이미 시장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4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587만 5천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만 8천 명 증가했지만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 6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11개월 만에 최저치지만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인 38만 6천 명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계기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소폭 오르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7.5%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성장률 7.4%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중국 정부가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로 설정한 7.5%와 같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7.8% 이후 2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이번에 반등한 것으로 반등폭은 작지만 하락세가 멈췄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GDP를 구성하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부문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 산업 생산은 8.8%, 소매 판매는 12.21%, 고정자산 투자는 17.3% 각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정부가 적극적인 미니 부양책을 펴면서 소폭이나마 반등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버스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입석 탑승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오늘부터 광역버스 좌석제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한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158대를 포함해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에 직행버스 188대를 새로 투입했지만 오늘 출근 시간 교통 체증은 예상보다 가중됐으며 정류장마다 길게 늘어선 버스와 승객들로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버스 운행 회전율 증대를 위한 배차 시간 단축과 경로 변경, 45인승 대용량 버스 지속 확대 등 단기 대책을 내놓고 한 달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입석 금지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20세 이상 직장인 남녀 2,951명을 대상으로 노후와 퇴직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4.9%가 은퇴 이전에 퇴직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91.6%는 생활비와 여가, 전세, 주택 구입 순으로 퇴직급여를 사용했으며 퇴직급여 사용 경험자 중 47.5%는 돈을 쓰고 난 뒤 후회했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급여가 중간에 생활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생활 안정에 큰 위협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혜택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햇살론, 새희망 홀씨 등 서민 금융 관련 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구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고 서민금융상품 명칭은 햇살론으로 통합됩니다. 금융위는 오늘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채무자는 하나의 창구에서 채무 조정 등 모든 서민금융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 대상 햇살론과 새희망 홀씨, 기타 소액 대출 등은 햇살론으로 명칭이 일원화돼 유사한 상품 간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0% 줄인다는 방침 아래 추진되는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경제계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늦춰달라고 한다고 하는군요. 자, 이와 관련된 소식을 산업부의 김영필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계에서 이 거래제 시행을 늦춰달라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계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과 미국 등이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하면 산업 경쟁력만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총협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어제 서울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 동향을 감안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은 글로벌 경쟁력만 훼손한다면서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공동성명에 이어 오늘 오후에는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배출권 거래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서 거래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듯 싶습니다. 이 제도에서 구체적인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할당을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사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는 관련법과 시행령이 모두 완비된 상황이고 이달 중으로 업종별 배출 가능량이 정해지고 이 제도를 적용받을 기업체들도 정해지게 됩니다. 10월 중에는 기업별로 할당량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자, 이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기업들이 반발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갑자기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잘 이해하지만 주요국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건데요. 정경련은 감축량을 다 이행하지 못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이를 모두 과징금으로 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최대 기업들의 부담이 최대 연 27조 5천억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열린 한경련 세미나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시 감축 비용과 배출권 매입 등을 감안을 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높아져서 제조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의 연 매출이 최소 8조 원에서 많게는 29조 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일부 주와 성에서만 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아예 빠져 있는데요. 주요국이 제대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도 도입을 늦추는 것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관련법에 이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제도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환경 기술을 강화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관련 시장이 창출될 수도 있고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에너지 위너상에서 11개 제품이 수상해 업계 최다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에너지 위너상은 소비자 시민 모임이 1997년부터 전자, 자동차,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절감 기술과 제품, 기관 등을 선정해 주는 상입니다. 이번에 수상에 영예를 아는 삼성전자 제품은 에너지 대상인 데이터 센터용 SSD 외에 시스템 에어컨, 노트북, LED TV, 스마트 제습기, 포터블 쿨러, 복합기, 복사기, LED 조명 2개 제품 등입니다. 삼성전자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으로 2013년 말 기준 제품 평균 에너지 효율을 42% 향상시켰고 전 세계 10대 친환경 제품 인증 기관으로부터 총 3,285개 모델에 대해 국제 환경 마크를 취득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제주 생물고등어 한 마리를 30%가량 저렴한 2,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제주도 인근 바다의 수온이 낮아지고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의 어획량이 줄면서 이달 15일까지 고등어 1kg당 평균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나 오른 4,013원을 기록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이처럼 급등한 고등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선단 위판장, 중간 상인, 물류센터 등 4단계 이르는 유통 과정을 선단 물류센터의 2단계로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다양한 생선의 유통 단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G전자가 미국 시장의 신개념 수납 공간인 매직 스페이스를 적용한 신형 냉장고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매직 스페이스는 냉장실과 냉동실 중간에 위치해 온도 전환이 4가지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주 꺼내는 식품들을 맞춤 보관할 수 있어 냉장고 문 여는 횟수와 냉기 손실을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또 넓고 큰 용기를 사용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냉장실 내 슬라이딩 방식의 선반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LG전자 미국 법인장 관계자는 가족들의 사용 편의성까지 배려한 프리미엄 냉장고를 통해 미국 시장 공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오는 18일 바캉스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금요일 단 하루만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자파 여성 패션, 남성 패션, 식품, 가정 등 전 상품군에서 총 1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하루 행사 물량 최대 규모인 60억 물량의 바캉스 2월 상품을 30%에서 8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바캉스 시즌에 맞춰 초특가 상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롯데백화점 블랙 프라이데이가 1년 중 절호의 쇼핑 기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에 의한 구름대가 하늘을 가득 덮고 있는데요. 이 중 비를 가진 구름은 남서쪽 해상에서 발달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 무렵 제주도와 호남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자정 무렵에는 경남 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전남, 경남의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전국에서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좋겠고요.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쾌적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도는 낮부터 밤 사이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23도, 대전 22도, 한낮에 서울 30도, 대전 29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린 뒤 오후에 정착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22도, 부산 23도, 낮 기온 광주 27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낮부터 밤 사이, 강원 동해안은 늦은 밤부터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 속초 23도, 강릉 22도, 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초복인 금요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뒤 개겠고요. 토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